20대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요. 자, 지난 26일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20대 젊은 층이 과거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 50대보다 경험치가 낮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저격이라도 하듯이 오세훈 후보는요. 20, 30대들을 향해서요. 우리 때와 비교해서 정말 똑똑하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굉장히 똑똑하다라면서 떳떳한 정치를 하겠다라면서 젊은 층의 표심을 다지는 행보를 집중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 부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20대는 경험치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좀 낮은 것 같다라는 박 후보의 말. 결국에는 박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왜곡돼서 보도된 내용이다라고 좀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20대 청년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경험치가 낮다고 하면서 상당히 언짢은 기분 나쁜 반응들을 보였다는 네네. 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혹은 경험치가 낮다는 건 인정할 수도 있어요. 네. 20대 젊은이들. 안 겪어봤으니까. 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력까지 흐린 건 아니다. 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박영선 후보나 저나 젊었던 20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저희 방공교육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네. 또 항상 이 산업화 세력에게 민주화 세력이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뭐 군부 독재 정권, 요즘에 미얀마 사태를 보면 야 옛날에도 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네. 너희는 전쟁을 겪지 않아서 그래. 기성세대가 하는 말에 화가 났거든요.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나쁜 거 알고 있고 네. 하지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 20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분들이 태어났을 때 DJ 정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혹은 YS 정부. 그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때 태어나서 정권 교체가 공평하게 됐어요. 네. 자,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럼 오히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던 기간이 더 길어요. 네. 20대들에게는. 자, 이들에게 전두환을 못 겪어봐서 독재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러면 네. 오히려 전두환 시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하. 20대들을 조금 더 우리가 네. 현명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이 뉴 미디어 시대에 사는 젊은 층들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의 양을 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험치가 특정 사건이나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을 수는 있어도 지식과 정보의 양은 훨씬 더 많고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두 후보가요, 모두 젊은 세대의 이 표를 하나 더 얻기 위한 호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유세 현장에도요, 20대들이 유세 현장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너무 강한 후보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서울, 사람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어 주십시오. 브리지아 꽃을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선수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큰 비수막고리 아주 절망적인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세금을 또 자기 돈 마냥 펑펑 써서 해결하려는 사탕 하나 더 준다고 말 잘 듣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교수님, 사실 과거 이전 선거에서는 젊은 층들을 저렇게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20대 젊은 층들이 유세 현장에 등장을 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야권에 나와서 찬조 연설하는 그분이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지금 20대를 대변하는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20대가 현 정권을 지지했던 거는 공정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다고 하는 건 약자의 무기거든요.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이 힘의 논리로 되면은 해답이 없는 거죠. 약자 입장에서. 그런데 공정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뭔가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현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20대들의 지원을 받았던 여당에서 너무나 경험치가 낮다. 그러면 그때는 경험치가 낮았던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경험치가 없어졌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지원했던 20대가 30대가 20대 후반이 됐고 20대 후반이 30대가 됐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질적인 상황인식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 맞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젊은 층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주제가 있죠.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연일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영선은 재개발, 재건축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35층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저는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택 사업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서울시에서 하던 것보다도 2배로 분량을 늘리겠다. 자, 내용을 들어보면 두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즉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근데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급책을 늘리겠다는 거에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해도 네. 무방합니다. 다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민간 주도형이 아닌 공공과 민간이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도 함께 배분하는 그런 네. 형식으로 이 형식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 토지에 반값 아파트를 지어서 배분하겠다라는 정책이고,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시장 그리고 민간에 맡겨서 시장 주도형으로 이런 개발을 이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대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박영선 후보는요, 이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매우 과시하고 보여주던 박 후보가요, 최근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과거에 친분을 과시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